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15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대님.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덥고 습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전해드릴 소식은 7월 18일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네, 그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했습니다. 네, 네.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나온 최종 판결인데요. 동성혼이 아직 인정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 동성 동반자에 대한 인정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음악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상대님이 저희 추천곡. 네, 추천곡이죠. 네, 네. 저 강어달님 오랜만에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강어달님님의 어른 아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돌아보지도 말고 뛰어가 맑은 아이야. 마음 가장 약한 곳 비밀의 숲. 세상 일이란 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해. 그만 눈물 닦아. 주저하지도 말고 뛰어가는 작은 아이야. 바다 깊숙한 곳 벌거숭이. 보잘것없는 영혼이 다 봐주지 않아서 벗어나야 해. 그만 고개 들어. 초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내를 알 수 없는 불빛 휑한 거리에 꽃깃을 여미고 올려다본 하늘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에 날 던지고파. 주저하지도 말고 뛰어가네 작은 아이야. 바다 깊숙한 곳 벌거숭이. 보잘것없는 영혼이 다 봐주지 않아서 벗어나야 해. 그만 고개 들어. 꽃 같은 시절은 저만치 앞서가고 어쩌지 못하는 게 세월이야. 세찬 비둘기 따라 모든 걸 놓아버리고 나는 다시 돌아가려 해. 뒤돌아보지도 말고 뛰어가 맑은 아이야. 마음 가장 약한 곳 비밀의 숲. 세상 일이란 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해. 그만 눈물 닦아.
보내야 해 그만 눈물 닦아 오늘은 안산에 계시는 분을 모셨어요. 네. 네, 이분을 안 지가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방만 안산이지 사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 분들을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인연입니다. 별칭은 물림이시고요. 예, 물림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어서 오세요, 물림. 네, 안녕하세요. 물입니다. H2O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이 무슨 물이에요라고. 네. 아, 물림 저희 오프닝 멘트 들으셨죠? 네. 네, 그 되게 기쁜 소식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당사자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너무 이제 기쁨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고요. 당일날도 이분들이 혼인을 했었고요. 혼인 이후에 오소리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배우자님을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됐어요. 그러다 보니 된다라고 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의 이제 결합인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고 동성 부부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고 이러면 안 돼요라고 뒤늦게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됐는데 왜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 7월 18일 대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한 거다. 차별이다. 네. 우리나라가 아직은 동성혼이 인정이 안 되는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줬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판결로 인해서 동성 부부여도 이제 그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판결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피부양자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림 좀 본인 인사를 다시 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 덕분에 물이라는 닉네임을 제가 지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 본명보다는 물로 많이 알아주시고요. 어느새 이제 소수자를 위한 인권 활동가로 구력 7년차 맡고 있는 성소수자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그 활동을 계기로 이제는 그 인권 감수성이 점점 확장되고 깊이가 커지면서 다른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약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같이 연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그 성소수자의 자녀가 있다고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약간 좀 성소수자 이러면서 이제 좀 낯설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림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소수자라고 하면
뭐 대단 성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야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보통은 흔히 이성애자, 그 다음에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를 통해서 성별에는 단지 이분법으로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혼재된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성적 지향에 있어서도 흔히 이성애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가장 흔한 건 동성이고 그다음 범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고 무성애자도 있어요. 그 스펙트럼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구분하기가 참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아울러서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소수자라는 개념이 이성애자하고 시스젠더가 비율상 더 많다 보니 소수자라는 별칭을 썼을 뿐이지 기존부터 예전부터 동서고금 항상 존재하시던 분들입니다. 네, 이 소수자가 수적으로 적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소수자 이런 네네. 의미로 보는 게 좋겠죠. 네, 그 물림이 지금 처음 이 성소수자 부모로서 활동하시게 된 곳이 성소수자 부모연대 맞죠? 네. 네, 그 성소수자 부모연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처럼 성소수자 당사자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모여진 연대이고요. 지금은 LI 분들이 더 오히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사회가 저희 아이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자꾸 말씀들을 하시길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저희가 일단 먼저 알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낙인이라든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시화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처럼 처음 커밍아웃을 자녀들로부터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 정보 부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있고 가족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사회 여러 곳곳에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LI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취자분들이 LI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창한 말은 아니고요. 성소수자 인권이 되게 취약한 나라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일단은 알고 계시고 이분들이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주변 분들한테 그냥 이런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아니고 이상하고 문란한 분들이 아니에요라고 전달해 주시면서 이분들의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LI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커밍아웃 말씀하셔서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좀 사실 커밍아웃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너무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차별로까지 오고 혐오 표현들도 너무 많고요. 요즘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친구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막 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의 단어들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막 그 혐오 표현들이 계속 있는 이런 상황에서 커밍아웃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사자분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괜히 커밍아웃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뭐 제도 안에서의 그런 안전성에서 박탈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 존재가 더 힘들어질 텐데 이제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의 정체성을 알고 저도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당사자분들이 커밍아웃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해서 느끼겠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저희 아이의 정체성을 알아서 저희 아이가 어떤지 어떤 부분이 힘든 건지 충분히 아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이제 뭐 가족들도 그전에는 친척분들은 다 몰랐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그런 과정에서 친척분들이 저희 아이한테 저희 아이는 트랜스젠더예요. 설명을 먼저 부연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말씀드려서 트랜스젠더다 보니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자인 아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은 머리도 길게 길러보고 싶고 손톱도 길러보고 싶고 진짜 우리 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딱 이제 제한된 거지만 그렇게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척들은 그게 참 불편했던 거죠. 아들인데 머리 길고 이렇게 손톱을 길지? 그게 되게 불편하다 보니 아이한테 좀 손톱 좀 잘라봐. 머리 좀 단정하게 잘라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런 뭐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이제 불필요한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나는 누구예요라고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불필요한 정보가 차단도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관련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못된 아이가 아닌데 자꾸 잘못된 시선을 보다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의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힐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각각의 개개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커밍아웃은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더 궁극적으로는 커밍아웃이 필요 없을 사회가 네. 그렇죠. 필요치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씁쓸하긴 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저 이성애자예요. 누가 그렇죠. 이러고 네, 얘기해. 네. 뭐 저 여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왜 굳이 성소수자에게만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혹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딸이 그런 성정체성에 고민을 할 때 그 물림도 혹시 뭐 성소수자 이런 거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딸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도 좀 해보고 이렇게 된 경우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뒤늦게 공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양 과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있었고 인권적으로 좀 되게 취약한 상태이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챕터라고 하기도 참 부족한 되게 한 단락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청소년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전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했어요. 아이한테 정체성을 이제 제가 전달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PC로 검색을 했는데 너무 불편한 자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참 유튜브라는 게 약간 좀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거기서 많은 정보가 유입이 되는 그때였는데 자연적으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더 불편한 내용. 내 아이가 이런 아이인가?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리수님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EBS에서 모델분 이제 하나의 사례로 잠깐 접했던 그 두 분이 전부였는데 저희하고의 접점도 없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희화화하고 되게 제가 저희 딸을 보건데 너무 매칭되는 것도 없었고 저는 이거는 뭐지라고 싶어서 전 진짜 되게 불편했고 반감이 오히려 됐었어요. 그런 정보가. 그만큼 몰랐다가 1년 후에 어쩌고저쩌고 고민을 하다가
부모 모임을 이제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됐고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당사자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정보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대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계기였어요. 그 성정체성이 이제 뭐 누군가 인정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하게 이런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막 차별이 있기도 하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물림은 또 부모의 입장에서 더 걱정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게 또 변화가 예전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하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아시고 나서 좀 변화가 좀 있는지 뭐 이런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구력이 7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력이 7년이 되는 과정이 제가 성소수자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그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됐고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존재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저도 이게 뭐지? 제가 잠시 봤던 그 챕터 딱 그 정도였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저희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솔직히.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참 매끄럽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1년을 고민하다가 부모 모임을 가서 이제 당사자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당사자분 한 분 한 분의 이제 개별성을 이제 알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아이만의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성소수자로서 사회에 살다 보니 이런 부침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이제 행동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사회로 나가기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단은 인터넷으로 접한 정보가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 보니 내 아이가 결국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제가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지지라든가 뭐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편협돼 있고 잘못돼 있는 건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태어난 거잖아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뭔가 너는 여성으로 살아야 돼 해서 주지시켜서 제가 여성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니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뒤늦게 알게 된 거고 제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네가 어떻게 여성인 걸 알아? 라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는 엄마가 어떻게 여자인 걸 알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모든 대답이 끝났어요. 제가 질문을 했던 그 질문의 답도 끝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죄했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엄마로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큰 답이었고 큰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된 하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소수자 부모 연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들을 설득해서 이 부모 연대에 나가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물림은 어떻게 부모 연대에 나가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커밍아웃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었고 그냥 1년을 그냥 있었어요. 정말. 그냥이란 표현을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흔히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청소년 진로 코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열린 마음으로 그래 그냥 정체와 자기가 자기 탐색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도 아이가 뭔가에 자기 탐색으로 인한 시간이 이제 정체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보여주기만 했던 것 같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켜봤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믿어보고 그러다가 그게 차츰차츰 시간이 누적되면서 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12월 거의 말쯤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조금씩의 서로 신경전 소모 같은 게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쯤 돼서는 더 이상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아이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대면을 했고요. 근데 말이 대화였지 제가 일방적으로 저의 누적된 감정을 쏘아붙인 거였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얘기 좀 해 앉아 딱 했는데 아이가 앉았는데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서슬퍼런 시선을 지금도 잊질 못하거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이 아이한테도 이런 시선이 있네. 너무 섬찟하다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랑곳 없이 저의 감정을 쏘아붙였어요. 도대체 나는 네가 이런 이유를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 좀 해봐라 라고. 근데도 묵묵부답인 거예요.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모든 신경전이 최고조로 달할 쯤에 아이의 그 서슬퍼런 눈빛에 입이 열렸는데 엄마가 왜 그러는지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완전 도발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괘씸했었어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이런 기억들을 스치면서 감정이 폭발했는데 이제 아이가 계속 입을 닫다가 입을 열었으니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가지치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점이 뭘까 봤더니 성적인 부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비중 있는 게 청소년 시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전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개념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성적인 문제니? 라고 딱 던졌어요. 근데 아이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전 아이의 그 다음 대답이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한참 있다가 나 트랜스젠더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일 처음에 든 감정은 일단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로 그랬구나. 그래서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뭐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전에는 문제를 몰랐으니까 답답했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알고 보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처음에 정체성에 관련된 고민을 알게 됐고요. 그러고 있다가 검색을 하고 아이가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진단을 받았고요. 그다음 진단서에 성주체성 장애라고 그 당시엔 그렇게 표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받고 일단 가족들한테는 저희 남편이 꽤 가부장적인 사람이거든요. 소통이 쉽지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랑 너하고만 알고 있자라고 일단은 하고 그러고 12월 가까운 그 도래 기간을 보내고 11월 말쯤 11월 말 10월 중순 그쯤에 그때는 모 스님이 앱으로 좋은 말씀 많이 전달해 주신 그런 앱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소수자 가족 집단 상담을 하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2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 1회성에 어떻게 보게 돼서 아이한테 이런 게 있어 가볼래? 했더니 하자라고 해서 5주 동안 그 집단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 집단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에 이제 뭔가를 알겠는데 뭔가 여기서 끝나면은 끈 떨어진 연처럼 막 이제 활공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그 리더분이
활동 가셨고요. 성소수자 부모 연대를 만드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참가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손을 잡고 제가 먼저 갔었어요. 저희 케이스는. 그러면 남편은 그 아이의 성 정체성을 지금은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설득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마이웨이로 나갔어요. 그냥. 남편은 자기 속도가 있을 테지만 남편 속도에 맞추자면 저희 아이는 진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이는 정전까지 다 끝나서 시스젠더 여성은 아니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거기까지의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부모 모임 연대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남편은 이게 전환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래 나가봐 같이 다녀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렇게 뭐 잘 다녀오라고 얘기하고 지지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는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더 활동으로 인해서 제가 자꾸 외부 출입이 잦아지고 하다 보니 그걸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그대로인 것 같던데 자꾸 뭘 한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가부장적인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갖고 저하고의 큰 대립이 있었고 이제 그때는 저도 제 딸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너하고는 이런 부침이 난 싫다. 그리고 부모면은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편승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난 너하고 그냥 갈라실 수도 있다. 난 소위 말해서 난 내 새끼 더 중요해. 난 너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남편도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했다가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거침없이 계속 그렇게 저 나름대로 활동하다 보니 그래 너 알아서 해봐라 이제 방관 이제 자세로 가다가 이제 아이 정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아이 휴대폰을 이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불러주고요. 네. 그렇게 그래도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에요. 원래 성향 자체가 표현을 하거나 그런 아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이 이름 불러주고 딸인 거 알게 되고 그냥 그렇게 존중해주고 살고 있어요. 그 성별 정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그 과정을 그 너에게 가는 길 영화를 보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네. 꼭 수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남아 이렇게 있다는 거를 그때 되게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혹시 그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자식 그 딸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분들도 좀 알게 되시지 않을까. 네. 그 방법도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당한 게 맞아요. 네. 일단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그렇게 몸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가 않아서 솔직히 수술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정정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가장 쉬운 그 맹장 수술이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복강경화를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수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신 마취를 하고 7시간, 8시간 정도 수술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아이가 했을 때는 해외에서 했었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었지만 너무 취약했었고 의료진도 많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런 수술을 받는 당사자분들을 뭔가 몇 겹의 이제 렌즈를 끼고 보시는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희 아이는 이제 타국에서 수술했었어요. 같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그 담당자가 그렇게 와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오셔도 그 회복하는 기간, 전기간을 같이 있을 수 없다 보니 잠깐 보시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힘드실 수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냥 제가 오는 비용 빼고 나중에 더 넓은 좋은 좌석으로 비행기 티켓팅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제 피드백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는 한 3주 정도 타국에서 수술 받고 있었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이가 그 수술을 받고 혼자 타국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수술 동의서에 이제 사인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찬 수술대 위에 혼자 누워있다 생각하면은 그거만큼 큰 폭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타고난 대로 살 수 있는 아이인데 그거 하나 확인받고자 이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나? 근데 단순히 그냥 행위 자체, 물리적인 행위 자체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온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한순간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부모다 보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살아온 그 삶의 이력에 붙였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누구나 뭐 부모님들이라면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나이를 살다 보니 이런저런 부침이 있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런 모든 부침을 모두 비교해도 그 아이가 혼자 감당했을 그 시간을 결코 제가 어떻게 커버를 못할 만큼 그 아이가 혼자 감당했었을 그 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단순히 1, 200이 아니라 몇 천이 들어가요. 그 몇 년 전에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천이 들어가고 그 수술을 받고 오고 그렇게 3주간 요양을 할 만큼 큰 수술이고요. 그렇게 와서도 계속 뭔가 이제 유지를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정정 신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신청을 하게 됐으면 그 신청을 할 때도 서류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 서류를 다 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의 그 지식이라든가 감수성에 의해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모순인가 그쵸. 모순 덩어리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순이더라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법이 없어요. 정정에 관련된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례로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거에 지침 예규에 따라서 그렇게 판사가 뭐 허가를 하고 불허한다라든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전보다 그것보다 사람의 존재를 뭔가의 법적인 한 부분에 이용해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건 안 되고 그건 너무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치에도 안 맞고. 그렇죠. 네. 그 저희 잠깐 좀 쉴 겸해서 우리 물님께 추천곡을 요청드렸었어요.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추천곡이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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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가시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정정에 대해서 그 과정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너에게 가는 길 저도 그때 보면서 구체적인 거를 저도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혼한 이미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 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물림 같은 경우에 다행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아이를 챙겨주고 있지만 그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성인인데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가 참. 그러게요. 네. 심지어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뭐 사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자기 그 당사자분의 동생이라든가 동기관들한테 뭔가 이거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대출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저는 서류를 원래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이게 법적으로 이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갖춰야 돼라는 그 서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서류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이렇게 하니까 허가를 해주더라.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필요 서류 이렇게 딱 목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목록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확인서. 네. 이제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수술한 사람의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술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와서 다시 한번 그 수술에 대한 담당 전문의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수술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라는 그런 확인서라든가 그런 게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우선시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정정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걸 갖췄다 하더라도 판사가 어떤 판사한테 그쵸. 걸리느냐에 따라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거 안전 이제 안전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는 건데 저는 좀 모험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 아이가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이제 정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탄원서를 많이 이제 받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받았어요, 일부러. 일단 부모님이 그 동의를 했었고 한데 굳이 이게 필요해? 내 부모가 중요한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집이 생겨서 아집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거를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신원보증인을 저희 부부가 대신하는 걸로 하고 그걸 다른 이제 기타 서류로 이제 가름화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제출했거든요. 근데 판사가 그냥 그 서류로 만족해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 혼자 이제 판사랑 대면을 했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 표정이 좋진 않았어요. 네, 되게 이제 예민하게 작동을 해서 이제 그날 기분이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물어보니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음.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요리 잘하냐 너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면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상을 표본을 만들어 놓고 질문했었대요. 근데 저희 아이는 참 그 질문이 불편했는데 하지만 내 정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되는 거. 그거는 당사자분들이 신문을 받으실 때 국률처럼 여겨지는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되게 MTF 같은 경우는 되게 여성적인 복장을 하고 가시고 또 반대에 FTM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외모로 가시고 자기는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라는 거 그거 자체도 모순인 거죠. 좀 설명을 덧붙이면 MTF는 메일 투 피메일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는 남성이었다가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거고 FTM은 반대로 피메일 투 메일이죠.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도 네. 이 당사자한테는 너무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많이 상처 입을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재판을 하는 관계자들도 어떤 젠더적 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많이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 성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네 그런 질문들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한 분이 처음에 뭐 서울인가 어디 지역에서 했다가 안 돼가지고 군산으로 다시 가잖아요. 근데 군산에서는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고요. 그러게요. 예. 똑같은 소리 들고 갔는데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게 당사자분들 정정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그런 정보도 참 유용하게 쓰여요. 이제 해마다 이제 자리 이동이 하는데 그 잘 해주시는 잘 정정 허가를 잘 해주신다는 표현도 참 우스운 건데 그쵸. 네. 그런 판사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럼 그쪽으로 가서 신청을 하는 게 국률처럼 참 그 뒷이야기가 참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 덩어리라는 거 그게 팩트예요. 부모연대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일단은 당사자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부모님이다 보니 이제 오세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오시는데 그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퀴퍼 특히 퀴어 퍼레이드. 네. 퀴어 퍼레이드 가면 그렇게 혐오 세력이 많이 계세요. 네. 매년 가면은 저분들이 어서 저렇게 다 오실까 싶을 만큼 차를 대절해서 저희는 1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 100배 뭐 어떨 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을 치고 계셔서 그분들을 이제 전면 저희가 퍼레이드 할 때 깃발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 모임이다라고 이제 들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을 때는 부족했을 그 활동하시는 분들 수가 적었을 때는 당사자분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셨대요. 니네 부모가 너희 이러는 거 알아? 이쪽으로 돌아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돌아와. 근데 저희가 우리가 부모야 라고 하면은 그런 게 좀 그 현장에서는 조금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미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활동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알았어요. 당사자들이 아무리 이거는 정당한 거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셔도 일단은 우리 사회에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좀 젊으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면은 너희들의 뭘 알아 그냥 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라도 부모님이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또 그거는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좀 그 톤 자체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퀴퍼에는 의뢰에 가서 이제 퍼레이드에서 그런 것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이 커밍아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칭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화 시켜서 커밍아웃 워크숍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활동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 저희 부모 모임 이제 정기 모임에서는 이제는 당사자들 부모님들보다는 엘라이 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 성직자 분들이 왜 많은 혐오 세력들이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쪽에서도 많이 귀담아 듣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법률 뭐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점점 가시화 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는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누구나 다 나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줬으면 하고, 그렇게 관계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당사자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소수자 개인이 커밍아웃을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는지 혹시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은 공교육 현장에서 이런 당사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뭐 처음에 6%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점점 이 비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없어요. 인권위에서 한번 한 게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사한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당사자분들이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의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자료 자체가 워낙 이렇게 적어서 그러다 보니, 그런데 비율은 점점 올라간다고 하는 걸 보면 어떤 또 혐오 세력들은 또 그러세요. 점점 이게 오염되고 있다, 전염되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전염된다라고 말씀을 이게 워낙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전도 이런 걸 그런 믿음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태어나서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기분에 의해서 저희 아이들도 무슨 뭐 영화 뭐 판타지 영화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뭐 어느 날은 남성이 됐고 어느 날 여성이 됐고 어떨 때는 뭐 성별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공교육 현장에서 좀 뭔가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커밍아웃은 대부분이 성인이 되셔서 하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자립을 했을 때, 할 나이가 됐을 때, 우리 가족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만약 그 커밍아웃이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당장 어떻게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현실적인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안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분들이 성인이 되기 그 전까지 지향성 같은 경우에 사춘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지만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한테도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넌지시 이제 뭐지? 뭔가 달라. 이거 뭔가 이상해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에 대한 구분이 확실치가 않다 보니 잘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남자 줄, 여자 줄 흔히 세우는 그 줄에 나는 여긴 것 같은데 자꾸 넌 여기야라고 이제 분리해 주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거 뭐지라는 걸 느끼신대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뭐 빠르면 4살이라고 하는데 4살, 5살 진짜 유아 때부터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불편함을. 네. 그런 걸 느끼면서 마침내 이제 정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성인이 돼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 오롯이 그 동안에는 아기 때부터 오롯이 혼자 그거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동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교육 현장 안에서 선생님들, 교사들이 정보를 잘 몰라서 되게 뭔가 폄하하거나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에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신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가뜩이나 혼자라서 자기 안에서도 그 정체화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런 어린이들이 그런 네. 뭐 청소년들이 그런 또 내용을 교사들한테 이제 전달받고 친구들한테 전달받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작동될까? 이거는 진짜 사회적인 타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굳이 제가 뭔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그 뭐 차례대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얼마나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작동 안전을 위한 어떤 이런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제도가 필요한지 좀 판단하시고 좀 제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참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꺼내는 게 쉽지 않고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의 요청에 응해주시고 나와주시고 또 시신인 날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 곡은 물림이 또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그 YB의 흰수염고래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선곡을 두 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일 처음에 장기하님의 노래는 제가 그 가사가 네. 어떻게 보면 혐오 세력이라든가 네.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메시지예요. 네. 그냥 그분들은 말씀해도 자꾸 자기 식대로만 자꾸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맞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어. 그리고 당사자분들한테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그냥 이렇게 신경 끄고 그냥 본인의 이제 삶에 집중해서 사시면 된다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은 뭐 힘들어요. 부침 심하고 일일이 다 가족이지만 저희 아이도 저한테 일일이 다 표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있고 그 지지층들도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란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자, 함께 잘 살자, 그렇게 함께 노력해 줄게라고 하는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곡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노래를 틀면서 물림과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